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한인 동포사회의 최대 축제 코리안 퍼레이드가 맨하탄 아메리카 애비뉴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참여한 행진에 이어 한인타운에 야외 장터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취타대의 행진이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맨하탄의 중심 아메리칸 애비뉴에서 성대히 열렸습니다. 그랜드 마샬엔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장, 김기환 뉴욕 총영사 등 뉴욕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해 한인 커뮤니티의 커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우리 문화하고 우리 역사, 백그라운드를 교육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년마다 더 커지고 더 멋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우리 한인 퍼레이드가 더 커질 수 있는 방향을 꼭 뉴욕 한인회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퍼레이드는 마칭밴드, 지역 한인회와 직능단체 등 문화, 예술, 사회 각 분야에서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15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뉴요커들에게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행사에 성원해준 동포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퍼레이드를 통해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긍심을 가지고 이 퍼레이드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인 사회가 비주류 사회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퍼레이드를 본 시민들도 즐거워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really interesting seeing all the different dancers and the drummers, and I haven't ever seen the Korean parade, so it's really cool. 아니 이렇게 한국 분들 많이 보고 또 이런 콘텐츠들 많이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이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인데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한편 퍼레이드는 32가 한인타운 야외 장터로 이어졌고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2016년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김기환 총영사에게 특혜와 갑질 논란을 강하게 추궁했고 총영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막말과 갑질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어제 진행된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선 김기환 총영사 부부의 특혜와 갑질 논란에 대한 의혹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철저한 조사 후 마무리가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부부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제가 사안별로 소소히 제가 소명을 해드렸고 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관련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에서 받은 특혜가 김영란법에 따르면 위법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불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날 감사에선 감사위원들이 총영사관 측에 정부 국정교과서 옹호 활동과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협박 논란, 미국 대선 후보 진영과 네트워크 강화 노력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보이콧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위원장과 원혜영 서른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 4명만 참석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치러졌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호보큰 기차역의 열차 사고는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트랜짓이 올 여름에만 수십 차례나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주 호보큰역 열차 탈선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기관사 토마스 갤러거와 지난 1일 인터뷰했으나 그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국의 조사에서 사고 당시 시속 1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고 진술해 탑승객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NBC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왜 열차가 과속으로 역에 진입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당시 전철역의 교통신호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기차에는 2개의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발견한 1개의 블랙박스는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객차 맨 앞에 설치돼 있는데 현재 터미널 천정 붕괴 등으로 회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는 2일 뉴저지 트랜짓 감사 결과 지난 6월 10건 이상의 안전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호보큰역 통근 열차 사고로 30대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1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일 한국 국적 부상자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난 18년에 걸쳐 세법 규정을 활용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995년 소득 신고 때 9억 1,6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 트럼프는 금융위기 속에 카지노 경영, 항공산업 진출 실패, 시기에 맞지 않는 맨하탄 플라자 호텔 매입 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세무 전문가를 고용해 분석한 결과 트럼프는 9억 1,600만 달러의 손실을 18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 규정을 활용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5년 이후 트럼프의 과세 가능 수입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9억 1,600만 달러의 손실은 18년 동안 과세 가능한 수입을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산정할 때 총액을 넘어서는 규모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따라 TV 출연료, 매 회당 5만에서 10만 달러를 받은 것, 또 애틀랜틱 시리 카지노 경영권을 회복해 벌어들인 4,500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뉴욕타임즈의 사실 확인 요구에 성명을 내고 1995년 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공개하지 않는 소득세 신고서를 보도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 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상속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판매세는 내려갑니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30일 크리스티 주지사가 휘발유세 인상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갤런당 23센트 휘발유세를 올리는 대신 상속세가 폐지되고 판매세는 내려갑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 빈센트 프리토 주 하원의장과 함께 합의한 이번 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판매세는 현행 7%에서 6.625%로 낮아집니다. 이 밖에 퇴역 군인과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4년부터 도로 개보수 공사 비용 등 교통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돼 온 휘발유세 인상 논의는 올해 초에도 합의가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주의회는 휘발유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크리스티 주지사가 세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매세 인하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6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 전역의 도로 공사를 비롯한 각종 교통 관련 사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의회는 7월 크리스티 주지사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재협상을 벌인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이 이행될 경우 연간 20억 달러의 추가 세금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운전자 4명 중 3명이 학교 인근에서 과속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 상원의원과 디보라 글릭 뉴욕주 하원의원은 18개월 내에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다 3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 운전면허를 60일 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페랄타 의원과 글릭 의원은 교통 옹호 그룹인 Transportation Alternative, Make Queens Safer와 공동으로 맨하탄 PS41 초등학교에서 개최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시 학교 3곳 중 1곳 근처에서 여전히 과속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법안은 스쿨존에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림으로써 스쿨존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뉴욕시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시 운전자 4명 중 3명이 100개의 학교 건물 0.25마일 인근에서 과속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306개 스쿨존에서는 25%에서 75%의 운전자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페랄타 의원은 지난해 17살 이하 학생 1,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법안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권 발급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오류로 858명의 추방 대상자에게 시민권이 발급된 가운데 연방 하원은 이민자들의 지문 기록이 디지털화될 때까지 시민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 컬버슨 텍사스주 의원이 시민권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29일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종이에 기록돼 있는 이민자들의 지문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로 완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858명의 추방 대상자들에게 시민권이 발급된 이번 사태는 관련 기관이 지문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컬버슨 의원은 현재 15만 개로 추산되는 종이 지문 기록이 모두 디지털화될 때까지 시민권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컬버슨 의원은 또 현재 계류 중인 시민권 신청자들도 반드시 지문 대조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이 있을 경우 해당 시민권이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상원 안보와 정부 운영회 청문회에 참석해 오류로 발급된 시민권 규모가 858명이 아닌 750명 정도라고 밝히며 이들이 테러리스트나 잠재적 테러 위험 인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8 44센트로 인상됩니다. 지난 2013년 뉴저지법 개정에 따라 현행 $8 38센트에서 6센트 인상됩니다. 주의회는 또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 노동국은 지난달 30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8 38센트에서 6센트 올린 $8 44센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소비자 물가지수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뉴저지 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013년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이 $7 25센트에서 $8 38센트로 인상된 이후 처음입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 내 최저임금을 $10 10센트까지 인상한 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 25센트씩 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의회는 내년 11월 본선거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15 인상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말을 일삼은 비호감 후보라는 이미지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올라 힐러리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롱만 당하던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오히려 친근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벌거벗은 몸에 툭 튀어나온 배. 일명 벌거벗은 트럼프가 뉴욕의 한 미술관 건물 옥상에 서 있습니다. 도로에서 아주 잘 보이는 위치라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The Trump statue is a perfect metaphor for his campaign. It's off color, it's bloated, and it's a big joke.
지난달 벌거벗은 트럼프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5개 대도시에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의 독선적인 정치 성향을 비판하기 위해 제작됐지만 동상 도난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설치하기가 반복되는 등 화제거리가 끊이질 않아 트럼프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I saw it online and I rushed over on my lunch hour to make sure I got a photo of it. 트럼프 스스로도 대중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Can I mess your hair up? 토크쇼 진행자가 머리를 헝클어도 되겠느냐고 묻자 흔쾌히 허락합니다. Go ahead with my hairspray. 그러자 진행자는 정말로 트럼프의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립니다. 지지자들은 한술 더 떠 트럼프가 슈퍼맨이라는 주장도 펴니다. 타임스퀘어의 한 전광판에 등장한 슈퍼맨 광고. 그런데 얼굴은 트럼프입니다. 화면 위에는 슈퍼 트럼프라는 문구가, 아래에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선거 구호가 나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약 3천만 원을 들여 만든 광고인데 이 역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It's a worry. In Australia, we are worried about Donald Trump actually getting in. 그런데 이렇게 줄기차게 비호감을 사면서도 클린턴과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클린턴을 6.7% 앞서기도 했습니다. 막말과 비호감을 앞세워 힐러리의 턱 밑까지 쫓아온 트럼프의 승부수가 40일 뒤 대선이라도 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 부시 프레지던셜 센터 산하의 미 거주 탈북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재단이 11월 말 공식 출범합니다. 2004년 부시 행정부 당시 세계 최초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보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미 정착 탈북자들에 대한 합법 체류 신분 부여 외에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게 이번 장학재단 설립 추진 배경입니다. 식품의약청은 28일 다국적 의료기업 메드트로닉사가 개발한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인공 췌장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셀폰 크기의 휴대가 편리한 이 의료기기는 14살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의료기기가 췌장의 기능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자가 지난해 20% 급증하면서 올해에도 증가폭이 13%를 웃돌았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집계하는 국가별 미 방문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76만 4,8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4월까지의 통계에서 총 59만 1,099명을 기록해 또다시 13.3% 늘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2015년 8위에서 올 1분기에는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입국 허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공익 근무 소집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고 국외 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방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면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54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주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